봅시다. 601번부터 봅시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함수 y는 x 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 요거 최대값을 fa라고 하자. 그러니까 구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최대값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f0 더하기 f1 더하기 f2를 한번 구해봅시다. a 자리에다가 0 한번 대입하고 1 한번 대입하고 2 한번 대입하고 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a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게 0 될 때, 1 될 때, 2 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니? 그래프는 당연히 증감을 조사해야 되고 증감 조사하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6x이기 때문에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접선기울기 0 되는 게 두 군데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치?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는 x 이퀄 0이니까 y축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어디부터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부터라 그랬거든. 마이너스 1부터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왼쪽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한번 구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4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2 나오나? 여기?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 나오고 0일 때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0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4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a가 0이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인 거고. 그 다음 f1이면은 a 대신에 얼마? 1을 대입해서 1일 때 함수값을 확인하셔야 되겠네.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x 이퀄 1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디냐 이거? 마이너스 1이었냐?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값은 이제 얼마로 바뀌었니? 0으로 바뀐 거지. 그러다가 a가 2면은 당연히 언제 최대가 되겠니? 2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8 더하기 12 빼기 4 16 나오나?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되겠지. 괜찮죠? 넘어가기 전에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팁을 또 한 개 주자면은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처럼 뭐가 없다면은 1차항이 없으면 그래프 그리기 좀 쉬운 경향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4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평행이동으로 조절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 3승 더하기 3x 제곱 얘 만약에 뭐 하지 않고 미분하지 않고 그릴 수 있으면 편하겠네? 그치? 그렇잖아. 요거 그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함수가 x축에 접하면 무슨 근 가진다 그랬어요? 중근 가진다 그랬죠? 근데 얘는 잘 보시면은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x축에 0하고 마이너스 3 형성이 되는데 0일 때 뭐가 됩니까? 중근이기 때문에 접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그리라 그러면 미분 안 하고 바로 뭐 할 수 있다. 마이너스 3은 뚫고 지나가고 0은 접하는 이런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돼요? 요 그래프는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릴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런데 그러면은 언제 접선기울기 0 되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 있죠? 저번 시간에 내가 뭐 알려줬냐? 2대1 알려줬냐? 2대1 알려줬지? 2대1이 뭐라 그랬냐? 접하는 지점으로부터 여기 극대하고 x절편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대 1 된다 그랬죠? 여기가 2대1 되려면 여기가 얼마면 되니? 마이너스 2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기억 좀 하세요.
3차항하고 2차항만 있을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미분 없이 바로 그리면 굉장히 편하다. 602번 봅시다. 너네 계약 언제 하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 계약하는 학교 없나? 언제 하냐? 수요일에 계약해? 빡치게 수요일에 계약하죠? 마저 쉬지. 웃기네. 수요일날 계약하면은 그날 정규 수업 다 하는 거야? 다 한다고? 너희도? 헐. 계약날 정규 수업을 다 한다? 근데 너네 방학은 왜 하는지 아냐? 학교에서? 왜 하는지 알아? 방학 같은 거 필요 없잖아. 그냥 쭉 다니면 되잖아, 학교.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방학이 더 필요하지. 덥다고 방학하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하기 힘드니까. 겨울에는 왜 방학하냐? 춥다고. 진짜야. 아이씨. 야, 옛날 얘기 아니야. 옛날에는 한 반에 몇 명이 들어가요? 나 때는 50명이 들어갑니다. 학생이 50명. 그러면 거기 에어컨이 있느냐? 있을 리가 없겠지. 선풍기 한 대 달려있어. 선풍기. 선풍기도 못 틀게 해. 전기세 아깝다고. 그럼 애들 여름에 나 같은 경우에 남학교잖아. 애들 옷 다 벗고 있습니다. 팬츠 한 장만 입고. 옛날 얘기예요. 삼각 팬츠 아닙니다. 사각 팬츠 입고 있어요. 자, fx가 뭐라 그랬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이 자식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12배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더하기 1 요거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죠. 전개했다가는 6차 함수 그리게 되는 거죠. 6차 함수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말이 안 돼요. 못 그려요 우리가. 그리려 그러면 그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최대 최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잘 보시면은 모양이 뭐합니까? 흡사한 혹은 똑같은 모양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치환할 수 있다. 치환. 고1 때도 했던 거거든. 누굴 치환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을 치환합니다. 요거는 기억할게요. 치환하면은 무조건 변역이 생깁니다. 변역. 정의역이 변한다는 거야. 얘는 누구의 범위니? 얘는 x의 범위잖아. x의 범위. x의 정의역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t로 치환하면 주어진 함수는 뭘로 바뀌냐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누구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t의 범위가 필요한 거잖아. 그 t의 범위는 요걸로 치환한 식으로 얻어내시면 되죠. 왜냐하면 치환한 식 자체가 하나의 2차 함수 모양을 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니? 정확하게 그려보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인 2차 함수를 그려서 t의 범위는 이 범위가 아니고 t의 범위는 이 범위를 구하는 거지. 이 범위 주어진 범위에서 그려진 t의 범위 t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 그런데 뭐야 이거 t 아니고 6이잖아. 요 주어진 x에 관한 2차 함수는 축이 얼마입니까? 축이 3이라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이런 모양. 근데 x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 그랬냐면 2부터 5까지라 그랬습니다. 2는 요쯤 있을 거고요. 5가 좀 더 멀리 있겠죠. 5가 좀 더 멀리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만 그려지는 거냐면 2부터 5까지 이렇게 그려져서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범위를 x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t값의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그때 t값은 제일 작은 얼마입니까?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제일 큰 값은 5를 대입하면 되겠네. 5 대입하면 얼마냐? 3 나오나? 이상한데? 3 나오죠? 맞나? 25 암산이 아니야. 3 맞지? 여기는 3이네. 그러니까 t값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거네.
여기다 뭐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t값이 3 사이입니다 해서 이제 왼쪽은 끝났고 요거 풀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냥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려면 미분하셔야 되겠죠. 3으로 묶으면 t제곱 빼기 4니까 뿔마 2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2. 요때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짜리라 그랬잖아. 1은 여기 사이 어딘가 있을 것이고 3은 어딨니? 3.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게 2대 1이니까 여기가 얼마로 나옵니까? 4로 나옵니까? 그쵸? 짜증이네? 3은 요쯤 있겠네. 이렇게 x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 t가 돼야 되지. t가 1대, t가 3일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지겠네. 최대 최소 다 구하는 거야? 최소값은 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최소값은 8 빼기 24 더하기 1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고 최대값은 언제입니까? 1일 땐지 3일 땐지 모르니까 둘 다 대입해보면 되죠. 그래프 개형상 3일 때일 것 같은데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0 나오고요. 마일. 어? 마일이야? 그치. 마일이면은 좀 더 가야 되는 건데 여기가 좀 더 커 보이는데 한번 대입해보자. 그래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0이 나오죠. 3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3 대입하면은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1. 얘가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2. 그래서 최대 최소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차분하게 치환해서 푸시면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603번 봅시다. 603번하고 602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라고? 602번, 603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으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풀 줄 아셔야 된다. 603번 fx는 x 3승 빼기 3x 더하기 4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때 정의역이 없는 거 보니까 실수 전체죠. f의 gx의 뭘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시면 됩니까? gx를 t로 치환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 놓고 뭐 하시면 돼요? 요 t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지. 적어줄까? 적는 거는 헷갈리는 사람들 위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축이 얼마가 되니까 x 이퀄 2가 되는 거니까. 그쵸? 범위는 없죠. 범위 없다는 얘기는 x가 실수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t값의 범위는 요 꼭지점일 때 함수값 이상이 되겠네. 그래서 2를 잽싸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얼마 이상?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범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더라.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이제 ft니까 ft는 t3승 마이너스 3t 더하기 4 이때 최소값 구해달라는 얘기죠. 괜찮지? 괜찮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f't는 3t제곱 마이너스 3 뿔마 1에서 접선 기울기 0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t가 얼마 이상이었어요? 마이너스 1 이상. 그래프가 어디만 그려집니까? 마이너스 1 왼쪽을 제외하고 이렇게만 그려진다. 요거 뭐 구하라고요? 최소값. 당연히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겠지. 여기 1 대입하시면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고1 때도 이런 문제 있었지 않나? 고1 때도 이런 문제 있었다. 근데 고1 때는 어떻게 나왔었니? 이렇게 나왔었지. 고1 때는 2차 함수 이런 모양으로 합성돼서 나왔었지. 그래서 내용이 동일하다. 넘어갑시다. 613번 봅시다.
613번 뭐 했던 거냐면은 역시 고1 때 풀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구하는 게 조금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y는 6x 빼기 x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게 y는 6x 빼기 x제곱 해놓고 여기 원점이고요. 여기 또 다른 x절편 a라고 할 때 요 곡선 위에 점 두 개를 잡아서 사다리꼴을 만들고 그때 사다리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점을 한 개 잡으면 사다리꼴이니까 당연히 여기 평행할 수 있도록 좌우 대칭되는 지점에 점이 잡혀야 되고 얘네들을 이으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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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겠네. 제일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다리꼴의 밑변 길이, 그 다음에 윗변 길이, 그 다음에 높이를 미지수를 동원해 가지고 써야 되겠지. 괜찮죠? 근데 마구잡이로 할 게 아니고 2차 함수는 뭐기 때문에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x는 3을 기준으로 뭐 하시면 됩니까? 여기 좌표만 하나 미지수로 잡으면 여기 좌표도 미지수로 잡을 수 자동으로 잡힐 거란 얘기죠. 얘는 어차피 얼마니까? 0,0하고 6,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3 오른쪽에 있는 요점의 x좌표를 뭘로? t로 놓겠습니다. 보통 t로 많이 나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왼쪽 거 안 잡아도 되겠다. 어차피 요 길이 구해서 몇 배 하면 되니? 요 길이 구해서 2배 하면은 윗변 길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넓이는 s로 쓰기 때문에 주로 함수를 st로 많이 씁니다. 넓이가 왜 s냐? 내가 옛날에 얘기 한번 해줬던 것 같은데. 안 해줬나? 해줬잖아. 너 자꾸 맨날 안 들었다 그래. 뭐야, 영어 단어로? 기억은 안 나. 아, 기억은 안 나. 여기 영어 좀 한 사람 없나? 영어로 뭐야? 넓이. 스퀘어. 또 대답하면서 겸손하게 넓이가 스퀘어였던가? 이렇게. 알겠어. 외워라 그런 거는 좀. 부피는 뭐냐 영어로? 부피. 볼륨이래요. 그래서 부피 구하면 VX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네 TV 볼륨을 하자. ST 구하자. 간다잉. 자, 2분의 1에 밑변 길이 얼마입니까? 밑변 길이 6이죠. 그치? 윗변 길이는 t 빼기 3 몇 배 한 거예요? t 빼기 3 2배. t 빼기 3 2배 한 거니까 2t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됐지? 높이 얼마니? 높이는 t일 때의 함수값으로 대체하시면 되죠. 그래서 높이는 뭐 되는 겁니까? 6t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st다. 대신에 이제 조심할 거는 t의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t를 어디에다가 잡았냐면은 축 오른쪽 6,0 왼쪽에 잡았지 않습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과 6 사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면 이거 날라가고요. 어떻게 되냐? 2분의 1 2t 약분하면 t만 남지. t만 남는데 여기서 t를 한번 더 끄집어내면 t 제곱에 6-t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여기서 t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t제곱으로 곱한 거야. 그래서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t제곱에 t-6 이런 모양으로 나오네. 그러면 요거 내가 아까 얘기해준 거잖아. 뭔데? 굳이 미분 안 하더라도 그림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라 그랬죠. t 절편은 어디랑 어디입니까? 0과 6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 0에서는 뭐하고? 접하고 6에서는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접선 기울기 0인 지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접하는 지점으로부터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지. 괜찮죠? 해서 t가 3과 6 사이면은 당연히 그때 3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여기 6이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지. 4일 때네. 그래서 4를 대입해 주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니까 답이 얼마? 3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넓이가 최대일 때의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t가 4일 때죠. 사다리꼴의 높이는 누구였어요? 사다리꼴의 높이는 얘였죠. 얘가 사다리꼴 높이였지. 그래서 여기다 t에 4를 대입하시면 24 빼기 얼마? 10. 6이니까 8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이 돼요. 괜찮지? 615번 봅시다. 615번. 이제 입체 도형이 나옵니다. 원기둥 위에 반구를 올려놓은 입체 도형이 있다. 원기둥이 있고 여기다가 반구를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원기둥의 밑면에 반지름 길이와 반구의 반지름 길이가 같고 당연하겠지. 그걸 말이라 그러나?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20파이로 일정하답니다. 건널비가 20파이다. 그럴 때 부피의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주어져 있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 혹은 부피를 결정할 때 필요한 우리의 정보는 밑면의 반지름 길이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미지수는 두 개인데 그게 건널비를 이용해서 한 개로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줄여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과감하게 미지수 둘 다 놓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 R로 놓고요. 높이는 H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러 가자? 건널비 구하러 갑시다. 건널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원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구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는 거지. 그럼 하나 물어볼까? 구의 건널비 어떻게 구하니? 구의 건널비? 구의 건널비 어떻게 구하냐? 4파이 r 제곱 맞냐? 맞지?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예전에 한번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거 미분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쵸? 아니 구만 그린 게 아니고 원도 마찬가지야. 원 저기 뭐야 넓이 얼마니? 파이 r 제곱. 원 둘레는 뭐 느껴지는 거 없니? 미분하면 나옵니다. 그쵸? 다른 도형은 안 됩니까? 다른 도형은 안 돼요. 왜냐면 너네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배웠잖아. 미분 가능하려면 도형이 어떻게 생겨야 돼? 뾰족한 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원하고 구는 뾰족한 데 없으니까 이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까먹을 수 있겠죠? 하나만 기억나면은. 자, 그러면 건널비 구하러 갑시다. 먼저 건널비. 반구의 건널비를 먼저 구해보면은 반구의 건널비는 2파이 r 제곱인 거 맞습니까? 원래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에서 절반 계산한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뭐 계산하셔야 되냐면 원기둥의 건널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뚜껑은 계산 안 해도 되죠. 뚜껑은 겉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전개해가지고 요거 건널비만 구해주시면 되겠지? 괜찮죠? 여기 달린 거는 9에 가려가지고 겉이 아니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h고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게 2파이 r인가요? 요거는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니까 요거 곱하고 요거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을 더해주시고 다시 이 직사각형의 넓이 2파이 r h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된다. 이게 건널비인 거지. 그러면 건널비 정리 한번 해볼까? 건널비 정리 한번 해보면 3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 h가 되고 이게 얼마? 20 파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r과 h에 관한 식 파이로 마저 나눠버리면 3r 제곱 더하기 2r h는 20이라는 식을 한 개 얻을 수 있습니다. 딱 봐도 한 문자 정리 가능해 보이네요. h 소거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구하러 가면 되니? 이제 부피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9의 부피. 9의 부피가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인가? 맞지? 원래 3분의 4인데 반구니까. 그리고 원기둥 부피는 어떻게 돼요? 원기둥 부피는 파이 r 제곱에 h가 되겠죠? 얘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요거 이용해가지고 한 문자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지.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니? 아까 말했다시피 h 소거하면 되겠죠? 그치? 어떻게 하면 되냐? 2rh가 20-3r 제곱이니까 rh는 10-2분의 3의 r제곱 해서 rh에다가 요거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더하기 파이 r로 따로 쓰고 rh 자리에다가 10-2분의 3r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면 요게 부피에 대한 r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괜찮죠? 뭐 하면 돼요? 정리합시다. 아휴. 아우. 자, 이거 3분의 2 파이 r 상승하고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r 상승이지. 3분의 2 빼기 2분의 3 하면 이거 얼마냐? 6. 마이너스 6분의 5인가? 아닌가? 6분의 맞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거 마이너스 6분의 5에 파이 r 세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10 파이 r 이렇게 된 거죠. r은 얼마보다 커요? 0보다 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그려야 되니까 뭐 하자? 미분하자. 그래서 v'r을 구하시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5 파이 r 제곱에 플러스 10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얼마로 묶을까? 마이너스 2분의 5 파이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r 제곱에 마이너스 4 맞니? 맞지? 맞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3차 함수가 뿔마 2에서 접선 기울기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이렇게. 0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0 있죠? 그래프가 어디만 그려져요?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진다. 당연히 최대는 r이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가 되겠네. 그래서 2를 어디에다가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최대값 구하라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시면 아유 얼마냐? 여기 대입하면 더 편한가? 여기 대입하자. 여기 2 대입하면 마이 6분의 8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0 마이너스 3분의 20에 여기 2 대입하면 20 3분의 40파이 맞나? 그래서 1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죠. 힘드니? 한우야? 힘들 수 있죠. 삶은 힘든 겁니다. 대학생 때 조금 살만해. 누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여기가 만화에 나온 말이야. 여기가 전쟁터여가지고 진짜 살기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기로 가니까 여기는 지옥이다. 여긴 전쟁터도 아니야 아직. 뭐라고? 전쟁터도 아니야 아직. 자, 넘어갑시다. 616번 봅시다. 이건 또 뭔 도형이냐 이거. 뚜껑 없는 육각 기둥을 만든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봤더니 아유 이거 참 어떻게 그러냐 내가 이거. 얼추 이상해졌지 벌써. 아 대충 보이잖아.
정육각형. 정육각형 맞아? 정육각형에서 한 변 길이가 4루트 3인 정육각형이 있답니다. 여기서 뭘 뜯어냈냐면 뭐 적당히 뜯어냈네. 여기를 적당히 뜯어내서 이런 식으로 뜯어냈나? 이런 식으로 뜯어낸 거죠. 여기 직각이 되게 뜯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뜯어내버린 거지. 여기를 뜯어내가지고 뒤꿈친 부분을 뭐 하는 겁니까? 접어서 이렇게 올리면 뚜껑 없는 정육각 기둥이 만들어진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야, 얘 접어 올리는 요 높이를,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걸로 육각 기둥을 만들려고 한다.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높이 x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 거죠. 그림이 너무 개판인가? 네, 그림이 너무 개판이네. 이렇게 자르면 안 되지. 어떻게 잘라야 돼, 여기서? 그림이 개못 그리네, 진짜. 이렇게 잘라야 되죠? 이렇게. 그치? 여기 그림 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지. 여기는 안 그릴게요. 됐지? 뭐 하자? 여기 잘려나간 부분은 어차피 없는 거고요. 아니네. 뭐 구해야 되니? 밑면의 넓이 구해야 되지.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밑면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높이를 x로 줬으니 네가 밑면의 넓이를 x로 나타내 보시오 라는 뜻이 되겠네. 그래서 나 이거 그려야 돼. 이거 이렇게 미치겠다. 아우야. 대충 이렇게 그림 이게 정육각형입니다. 저 넓이를 뭘로 나타내 보자고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눈치채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각도에 대해서 신경만 잘 써주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몇 도예요, 이게? 이게 120도잖아요. 정육각형이라는 건 정삼각형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120도이므로 여기서 뭐 해버리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버리면 이게 1대 루트 3대 2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지. 괜찮죠? 해서 여기가 x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 얼마 나오죠? 루트 3분의 x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1대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은 얘만 구하면 되거든. 얘. 이게 밑면인 정육각형의 한 면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x면 맞은편에 반대편에 여기도 루트 3분의 x가 되고 요 한 면 길이가 4루트 3이었으니까 빨간색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4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2x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괜찮죠? 됐지? 그래서 육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은 밑면 넓이는 요거 제곱이고 높이는 x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좀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 이쁘게 안 되나? 그냥 써. x 곱하기 높이 x에다가 밑면 넓이는 4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니?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림이 너무 개판입니다. 나도 알아요. 아니 왜 어. 육각형의 한 면에 넓이를 제곱해서 내가 미쳤나 보다. 그치. 육각형 넓이를 제곱을 하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요 밑면인 정육각형의 한 면 길이를 알았으니까 요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정육각형은 뭐가 6개 모여 있는 거니? 정육각형은 뭐가 6개 모여 있는 거냐 이거? 정삼각형 6개 모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 넓이는 요 정삼각형 넓이 구해서 6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루트 3에 뭐냐?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의 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이게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입니다.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잖아요. 그게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괜찮죠? 되지? 얘 넓이가 뭐 될 때? 최대가 될 때 x값을 구해달라고. 그럼 x범위 한번 구해볼까요? x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x범위만 설정하면 끝날 것 같은데 정리 일단 한번 해보자. 정리해보면 2분의 3루트 3의 x에 이거 좀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좀 해야 되겠다. 4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x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2루트 3에 2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지. 3분의 1로 또 끄집어내면은 3분의 2루트 3에 6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쁘게 써보면 요거 전체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치. 요거 제곱하면 얼마냐?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6-x의 제곱, x-6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정리 먼저 이쁘게 하자. 이거 뭐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날라가고요. 날라가면은 2루트 3의 x에 x-6의 제곱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x범위 한번 구해볼까요? x범위 어떻게 되죠? x범위는 최초 정육각형에서 요 길이 있죠. 요 길이의 절반보다는 짧아야 되지. 그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 x가 딱 가운데까지는 못 오고 바로 직전까지는 올 수 있어도 해서 요 길이 구하면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정삼각형 높이의 2배니까 4루트 3의 높이의 2배 하고 다시 반할 필요 없죠. 그냥 이 정삼각형의 높이보다는 뭐 해야 된다? x가 짧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얼마보다 작다는 얘기입니까? 6보다 작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정육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육각기둥이 만들어지려면 6보다는 짧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미분할 필요가 없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데 0은 지나가고 6은 접합니다. 0은 지나가고 6은 접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접하는 지점으로부터 여기 그 값을 몇 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2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얼마? 2면 되는 거 맞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우리는 얘가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더라. 괜찮죠? 요 미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최대 최소에서 특별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최대 최소에서 자꾸 뭔가의 넓이 구하고 부피 구할 때 제곱되는 경향이 많거든. 괜찮죠? 652번으로 넘어갑시다. 652번. 최고차항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줄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를 성립한다 그랬고요. 방정식 절대값 fx 이퀄 2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f2는 얼마인지 구해달라 그랬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이 표현이 나오면 거의 끝났거든요. 그 자체로. 근데 이거 해석 못하면 힘들죠. 그럼 뭔 뜻입니까? 기함수, 원점 대칭이란 뜻이고 이 말은 상수항이나 2차항이나 4차항 이런 애들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fx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최고차항은 얼마인지 알고요. 뭐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1차항만 알면 끝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기함수니까 원점 반드시 통과하고 그리고 그래프 개형에 따라 가지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가 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y는 절대값 fx와 y는 2의 교점이 4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은 꺾고 올려봤자 만날 수 있는 게 맥시멈 몇 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이미 어떤 케이스, 그 값을 가지는 그래프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꺾어 올리라 그랬잖아. 절대값 fx니까 꺾어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꺾어 올리면 원래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꺾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꺾어 올리면 괜찮죠? 그러면 2가 어디에 가면 되니? 교점이 4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습니다. 딱 뭐 하면 여기 기존에 있던 극대값에 딱 뭐 해버리면 접해버리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극대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얘는 극대값이 2라는 뜻인 거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까 극대값이 2라는 말이 된 거지.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뭐 해야 되니? 얘를 미분하고 접선 길기 0 되는 지점에 x좌표를 구해서 여기 그 음수인 놈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도록 설정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 내가 해보다 보면 개빡칩니다. 뭐라고? 개빡친다. 왜 개빡친다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 그래서 결국에 이게 2란 얘기죠. 미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3x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 얘가 0 되는 거 구해야 되잖아. 그치? 얘가 0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x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돼야 되지. 그러면 x는 뭐 되는 거니? 뿔만데 여기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네요. 그치?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2가 나와야 되겠죠. 숫자 빡치죠? 대입 한번 해봅시다. 얘를 몇 제곱 해야 돼? 세제곱.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고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됩니다. a가 음수예요. 이게 양수인 거야. 여기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고요. 여기 x 세제곱이야. 플러스 a의 x인데 x가 다시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a가 돼서 여기 얼마? 2다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 짜증나죠? 얘랑 항이 똑같네. 똑같죠? 3분의 1에서 1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a의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a가 얼마? 2 이렇게 된 거겠지. 괜찮죠? 2로 나눌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a의 루트 마이너스 3분의 a가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게 양수야. 마이너스 3분의 a에 2분의 3승이 1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얘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함수는 x 3승 빼기 뭐가 된다? 3x가 되더라. f2 구하라 그랬으니까 2 대입하시면 8 빼기 6 얼마?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 한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짜증나지? 짜증나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등장하거든. 이거 좀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그냥 기교야, 기교 일종의. 이런 루트 나오고 안쪽에 마이너스 나오면 헷갈리니까 일종의 하나의 기교로서 미지수 놓는 요령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굉장히 한정적일 때 쓰는 거야. 기함수면서 그 값이 존재할 때는 존재하는 3차 함수를 미지수로 놓을 때는요. 어떤 식으로 놓냐면은 지금처럼 x 3승 더하기 ax 했더니 아까 그런 사단이 발생했잖아. 이렇게 놓지 말고 그 값 존재할 때만이다.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x 3승에 처음부터 마이너스 3a 제곱 x로 놓으면 개꿀입니다. 처음부터 함수를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개꿀이다. 뭐 하는 거냐면 미분했을 때 접선 기울기 0 되는 지점에 x좌표가 간단하도록 뭐 한 거냐? 설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으면 미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니? 이렇게 되지. 얘가 0 되는 x가 얼마니? 얼마 a지?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원래 여기 그 값이 그때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처럼 놓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마이너스 a가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바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a 3승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플러스 3a 3승은 2 해가지고 요거 a가 1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의 기교야, 기교. 언제? 요런 유형의 문제. 기함수면서 그 값이 존재하는 형태의 그래프는 요렇게 놓으면 굉장히 개꿀이다. 굉장히 개꿀이다. 참고만 하세요. 됐죠? 몇 시냐? 30분 남았냐? 36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43분의 정지야, 44분의 정지야. 43분인가? 빨리 풀면 다 풀 수 있겠다. 662번 봅시다. 662번. fx는 2x 3승 마이너스 3nx 제곱 플러스 n, n은 자연수랍니다. 그때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작은 n 값을 a라고 그러자. 이때의 n 값은 제일 작은 놈이 a라고요. 그때의 n이 a일 때의 극대값은 n이 a일 때의 극대값은 b라고 하자. a, b를 구해달라. 바로 문제 풉시다. 뭐 별거 있니? 바로 그리면 되는 거지. 뭡니까? y는 fx하고 x축하고 세 군데서 만나는 얘기죠. 바로 그립시다. f'x는 6x 제곱에 마이너스 6n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6x로 묶으면 x-n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해서 뭐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n이 되겠죠? 이렇게 x는 n. 0일 때 함수값을 구하면 n입니다. 근데 n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플러스죠. 얘가 x축하고 세 군데서 만나려면 요 극소값이 누구보다 작아야 되겠니? 극소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극소값인 fn을 구해서
그게 0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fx 이퀄 0이 서로 다른 세식은 갖게 하는 n값의 범위가 나올 거다라는 거. fn 구하시면 얼마예요? 얼마냐? 마이너스 n 상승 플러스 n인가? 맞지? 요게 0보다 뭐 하라고요? 작아라. n은 자연수입니다. 양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n으로 나누면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n 플러스 1도 양수입니다. 나눠버리면 n이 얼마보다 크다고요? 1보다 크다는 얘기네. n이 1보다 크면 된다. 그러니까 n은 얼마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니 2부터 모든 자연수들이 조건을 다 만족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n이 제일 작을 때, 당연히 제일 작을 때가 누구냐? 2가 되겠네. 그래서 a는 2가 되고 그 a가 2일 때에 대값을 b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극대값은 n이었잖아. 지금 n이 얼마일 때예요? 2일 때죠? 극대값도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 b가 둘 다 2로 나오게 되더라. 괜찮죠? 6, 8, 4 봅시다. 이건 부등식의 활용이죠. 방정식의 활용이나 부등식의 활용이나 비슷하다. 어차피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라서 684번 보시면 x가 3보다 클 때 요때 y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2 누구보다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k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어요. 정수 k의 최대는. 당연히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3이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3 어디 있지? 3이 뭐 이쯤 있거든요. 3이 이쯤 있거든요. 3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프가. 그때 y는 마이너스 4분의 5x가 얘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이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으려면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5인 직선이 밑에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깔리다 언제? 여기 지나갈 때까지 조건 만족한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주어져 있는 정보를 뭐 하는 겁니까? 부등식으로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2 누구보다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k보다 뭐하도록 위에 있다. x가 얼마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누구도 넘겨버리는 거야? 얘도 넘겨버리는 게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보기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x를 어디로 넘긴다? 좌변으로 넘겨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넘겨서 x가 3보다 클 때 어떻게 되도록? 얘가 뭐 되도록? y는 k보다 위에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된다. 이걸 뭐라고 잠깐 놓읍시다. 얘를 fx라고 잠깐 놓읍시다. 서술형 같은 거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분의 5가 되죠? 어머, 미분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뭘 조사해 봐야 되니? 판별식 조사해 봐야겠지. 판별식 조사했더니 0보다 뭐 됩니까? 작죠? 4분의 D가 1 빼기 4분의 5잖아. 그러면 접선 기울기가 항상 무슨 수라는 얘기야? 항상 양수. 그래프 계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되냐? 이게 x가 얼마보다 클 때만 그리시라고요? 3보다 클 때만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때 함수값을 뭐 하셔야 돼?
구하셔야 되겠네. 여기다 3을 대입해 보시면 9-9 더하기 4분의 15 이렇게 나오나? 3보다 오른쪽만 그리는데 하필 그때 함수값이 얼마나 나왔다고요? y는 4분의 10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y는 k보다 위에 있으면 되잖아. k가 어디에 깔리면 되니? 밑에 쫙 깔려주면 되겠네. 따라서 k는 4분의 15보다 뭐 하면 되니까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이거 만족하는 k의 최대는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되겠지. 시간이 이렇게 절묘하게 딱 맞냐? 쳤다가 2교시 시험입니다.